저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어요. 뭐 무너진 현장에 애를 일단 데려가서 애는 차 안에 있으라고 하고 저는 바깥에서 취재하고 뭐 막 이런 순간도 있었고 항상 그러죠. 엄마는 왜 이렇게 바쁘냐고. 엄마 이제 이해해요. 근데 이해해요. 막 엄마는 이렇게 애기도 많고 일도 하잖아. 그러는데 이해를 다 해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8년부터 기자 생활을 하고 있는 18년차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의 이미지 기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4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 한 6, 7시 사이에 일어나서 8시에 이제 출근을 하고 일찍 끝나면 뭐 6, 7시, 늦으면 뭐 대중이 없죠. 뭐 새벽까지도 근무를 하다가 집에 오고 집에 오면 이제 집에서 저녁을 먹으면은 저녁을 차려 먹고 저녁을 못 먹는 시간에 오면 바로 뭐 정리 들어가가지고 애들 재우고 집안 정리하고 그럼 보통 한 새벽 1, 2시 정도에 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사이클인데 제가 오히려 이 사이클을 얘기했더니 약간 후배들이 더 뜨악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근데 물론 이제 또 주말도 있고 일을 안 하는 날도 있고 일찍 끝나는 날도 있어서 막 그렇게 막 피곤하게 막 사는 것 같진 않습니다. 저는 진짜 거의 국가의 힘으로 한 절반 키웠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국공립 뭐 어린이집이나 이런 기관에 풀타임으로 맡겨놨었고 등 하원 시간에는 아이돌봄이, 정부의 아이돌봄이를 또 모셔가지고 그분이 또 맡아주셨고 그러면 한 아침 7시부터 저녁 한 8시까지가 커버가 되거든요. 그럼 저는 어쨌든 그 나머지 시간에는 제가 어떻게든 와서 막는 저와 남편이 그렇게 해서 아이를 쭉 돌봐왔고 조부모님의 힘은 빌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에도 이상형이 있듯이 저는 되게 어릴 때부터 가족 이상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가족을 나중에 가지면 꼭 다자녀 가족, 그러니까 아이가 3명 이상인 가족을 꼭 갖고 싶다라는 꿈이 있었고 그게 그게 왜 생겼냐라고 하면 마치 왜 저 남자가 네 이상형이라고 부를 때랑 비슷하게 막 명확하게 답을 규정할 수는 없지만 그 모습이 되게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어린 마음에 그냥 막 이렇게 형제도 많고 뭔가 이렇게 막 복작복작하고 막 시끄럽고 막 형제들끼리 투닥투닥도 하지만 서로 간에 막 협동해가지고 월도 하고 이런 모습이 너무 부럽고 좋아 보여서 물론 저도 형제가 있긴 했지만 이제 2명이었고 저희 집은 근데 뭔가 되게 많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 그런 생각에 나는 꼭 결혼하면 아이를 많이 낳아야지 하는 꿈을 모든 직업에 앞서서 가졌던 것 같습니다. 뭐 정확히 얘기하면 3명 이상을 낳고 싶었는데 4명까지 낳을 생각은 없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낳아보니까 확실히 만만치는 않았던 거죠. 왜냐면 제가 이제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일도 이렇게 9 to 6 굉장히 딱 정형화돼서 내가 뭔가를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만큼 만만치는 않구나라는 생각은 했었고 근데 낳아놓고 이제 지금까지 키워놓고 보면 정말 일말의 후회도 없고 너무 좋고 힘들긴 했지만 못할 일은 아니었고 할 수 있었고 너무 만족하죠. 다시 돌아가도 나는 당연히 4명을 낳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내가 가진 그 캐파, 소위 역량 안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키웠고 예를 들면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막 아이들을 엄청 좋은 학교나 혹은 기관이나 이런 데를 보내면서 물량과 노력을 쏟아서 그렇게는 제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아이들에게 최선의 교육과 최선의 보육 그리고 최선의 돌봄을 내가 줬고 그게 최고는 아니었을지언정 아이들에게 모자람 없이 했고 아이들도 그걸 잘 받아서 굉장히 밝고 자기들끼리 굉장히 우애도 돈독하고 이런 걸 봤을 때 내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모자란 육아를 하진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조금 육체적으로 힘들고 조금 더 남들보다는 품이 더 들었을지언정 그게 많이 힘들거나 그러진 않아서 그거보다는 아이들이 나에게 어떤 주는 행복이나 이 4명과 함께 함으로써 하는 시간이 정말 너무 재밌거든요. 그게 주는 게 너무 크다. 그래서 저는 힘듦을 상쇄했던 것 같습니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가 분초 단위로 살고 기자는 사실 유연 근로 직종인데 매우 유연하게 시도 때도 없이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사건이 터지면
휴일이고 뭐고 없죠. 네 이제 출입처에서 사건 터지면 저는 그 순간부터 그냥 근무 시간이죠. 뭐 요새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과거에는 정말 그랬고, 그래서 아이와 뭔가 순간을 함께 하고 있다가 갑자기 취재를 해야 되는 순간이 생겼다거나, 혹은 내가 그 예정된 취재가 있었는데 아이 때문에 이걸 할 수 없는 순간이 생긴다거나 하는 경우가 뭐 너무 많았고, 사실 그 가장 힘들었던 때가 저는 코로나 때였어요. 코로나 팀은 진짜 바빴거든요. 코로나 한참 팬데믹 때는 거의 매일 아침에 출근하면 자정 퇴근이 거의 매일, 저는 온종일 일에 매여 있어야 되는데, 근데 또 학교는 그때 개학을 안 했잖아요. 그때 많은 어린이집들이 휴관을 하거나 아예 그 폐업을 했는데, 저희 아이 막내 어린이집도 폐업을 했어요, 그때. 그런 일들이 한꺼번에 닥치니까 이게 일이 있는 상황에서 이 육아가 오히려 전보다 더 얹어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조금 이 상황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했던 것 같고, 저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애 데려간 적도 있어요. 뭐 무너진 현장에 애를 일단 데려가서 애는 차 안에 있으라고 하고 저는 바깥에서 취재하고 오고 막 이런 순간도 있었고, 그런 경우들이 정말 수도 없죠. 항상 그러죠. 엄마는 왜 이렇게 바쁘냐고. 엄마 이제 이해해요. 근데 뭐 아이 넷을 키우면 사실 전업주부여도 바빴을 거라. 그냥 늘 그러죠. 엄마는 이렇게 애기도 많고 일도 하잖아. 그럼 이제 이해를 다 해줍니다. 저는 이제 워낙에 애들 데리고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교육이라는 생각도 들고, 아이들에게 뭐 막 진짜 어떤 교육기관에 가서 앉아서 교육을 시킬 수도 있겠지만, 어떤 어딘가를 가서 그곳에 있는 뭐 지역과 뭐 문화를 배우고, 또 뭐 이제 거기서 뭐 닥치는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또 해결해보는 그런 것도 다 공부라는 생각에 정말 많이 돌아다니고, 그래서 뭐 서울이나 이런 데 이제 국내에서 돌아다닐 때는 제가 애들이랑 돌아다니는 걸 탐방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뭐 야 오늘은 탐방이다. 그럼 아이들이 벌써 딱 버스카드를 꺼내옵니다. 그래서 같이 버스카드 들고 대중교통으로 딱 가서 오늘은 그 한 동네를 한번 쫙 도는 거예요. 훑고 다니면서 맛집도 가고 뭐 산도 그 가까운 무장의 숲길 같은 곳에 많아서 그런 데도 오르고 해서 막 놀고는 뭐 그렇게 좀 많이 다니는데, 해외는 이제 많이 갈 기회는 없지만 그래도 휴가 때나 이럴 때 갈 기회가 있잖아요. 정말 한번 대형 사고를 친 적이 있는 게, 그때도 이제 일본에 가서 굉장히 소도시였는데 애들이랑 막 이제 국내 탐방처럼 막 걸어 다녔던 거예요. 갑자기 예기치 않게 비가 내린 거죠. 그래서 어떡하지 해서 막 급하게 뭐 주변에 있는 걸로 막 둘러쓰고 막 이렇게 걷고 있으니까 이제 차가 하나 지나가다가 서더라고요. 일본 할아버지신데 다 너희 애들이냐, 그렇다고 했더니 어디 가냐 해서 역을 간다 했더니 타라, 태워주겠다. 그래서 봐도 뭐 안전한 동네였고 그런 좀 이상한 느낌은 없어서 탔어요. 탔는데 이제 타고 올 때까지는 막 너무 감사하고 좋고 미담이었죠. 막 야 이거 정말 이거 어디 가서 일기 써야지 막 이랬는데, 이제 문제는 애들을 막 내리고 유모차 내리고 막 짐 내리다가 제가 정신없어가지고 제 가방을 통째로 두고 내린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핸드폰, 지갑과 여권까지 다 있는 가방을 두고 저는 내렸고 전화기도 없고 차는 떠났는데, 떠나고 나서 생각이 난 거죠. 가방 어딨지? 진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를 일단 인근에 보이는 대로 찾아 들어갔어요. 이제 통역기도 없으니까, 전화기도 없으니까 막 손짓 발짓으로 간신히 1시간 동안 설명을 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가방을 찾아오는 과정까지 거의 몇 시간이 있었는데, 애들은 어쩌고 있었냐면, 제가 통상 어딜 놀러 가면 그래요. 너희들끼리 놀아 뭐 하고 놀고 엄마 여기 있을게 하면 애들이 자유롭게 놀다 오거든요. 거기서도 저도 마찬가지로 엄마 경찰서 가서 뭐 좀 설명하고 올 테니까 너희들끼리 안전한 데서 있어 하고 그냥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에는 그 역에 있는 이제 매장들을 같이 돌아다니다가 손잡고 편의점에 가서 뭐 자기들끼리 뭔가 뭐 장난도 하고 하다가 할아버지가 혹시나 돌아오실 수도 있다 뭐 누가 그랬대요. 그래서 야 그럼 우리 보초를 한 명씩 서자. 그래서 내린 역 앞에 가서 한 명씩 보초도 서고, 그러고 몇 시간을 그냥 애들이 있었던 거죠. 늘 아이들은 제가 풀어놓으면 이렇게 돌아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했더니 대부분 들으시는 분들이 야 애들 진짜 대단하다, 네가 대단한 게 아니라 애들이 대단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또 이제 취재원분들도 가끔 만나서 내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나를 대단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애들을 대단하다고 하더라 이랬더니, 그분들은 또 당신은 정말 한국 엄마스럽지 않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되게 인상 깊어서 정말 챗GPT에다 한번 쳐봤어요. 한국 엄마란 어떤 유형인가 왜 쳐봤더니 정말 약간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아이들을 밀착 케어하고 거의 관리인에 가깝게 이렇게 하는 사람 뭐 이런 게 나와서 뭔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굉장히 엄마들이 혹은 부모들이 밀착 케어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육아가 더 힘들었던 건 아닌가? 저는 진짜 그런 데리고 나가서 했을 때 물론 뭐 육체적으로 힘들죠. 끌고 다니고 하려면 그런 게 힘들 뿐이지 제 애들을 1부터 10까지 먹이고 뭐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지친다거나 하는 생각은 별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회사에 나갈 때 집에 들어올 때 그 아이들이 이제 몰려 나와요. 나와서 제가 그렇게 사랑받는 엄마 아니에요. 서로 이런 건 아니지만 첫째는 시크하게 갔다 와 이러고 차 조심해 엄마 이러고 둘째는 엄마 나 오늘 뭐 있는데 잊지 마 셋째는 와서 안아주고 넷째는 파고 들어가지고 누나 저리 가라 나도 안을 거다 하는데 그냥 그 약간 상황이 나아갈 때 들어올 때 너무 재밌고 행복해요. 뭐랄까 진짜 어디 무슨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딱 그렇게 아이들 이제 배움 받고 딱 나오면은 원기 충전을 쫙 한 느낌이에요. 진짜 나갈 때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 힘들게 들어왔다가 딱 띡띡띡띡 번호키 눌러 딱 열리는 순간 애들이 엄마 달려와서 엄마 오늘 뭐 까먹었어 왜 안 했어 막 이러면 그게 불평이든 혹은 반김이든 그래 내가 얘들이랑 살고 있지 힘난다 이런 게 되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행복하다는 얘기를 애들한테도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예전 어르신들이 아이 키우면 사람 된다고 진짜 어른 된다라고 하신 게 꼭 안 키웠다고 어른이 안 된다는 거는 아니지만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과 내가 부대끼면서 내가 조금은 참고 내 것을 양보하고 내가 좀 더 배려하고 이런 것들을 아이가 아니면은 할 수 없는 남에게는 내가 그 정도까지로 내가 어떤 배려하고 참고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해보지 못할 것 같아요. 아이가 아니라면. 그리고 제가 애를 키우면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같이 사회생활에서 뭔가 이렇게 아이를 키우거나 혹은 그 아이를 키우고 있지 않아도 그 본인이 누군가의 자녀로서 또 고민을 하고 있거나 하는 다른 취재원들이나 하는 사람에 대한 좀 더 이해도 같은 것도 높아졌고 저는 진짜 애 키우면서 사람 된 것 같아요. 저의 약간 인간의 끝도 보게 되죠. 내가 이렇게 분노를 할 수 있구나.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극한의 감정, 이렇게 기쁘고 혹은 아이가 아프거나 되게 크게 다치면 정말 그 낭만과 슬픔과 그런 것도 그렇고 아이가 정말 너무 큰 말썽을 피우거나 나에게 이제 이렇게 맞서거나 할 때 그때의 어떤 좌절과 분노 이런 것도 야, 내 배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랑 다르지? 내 말을 안 듣지? 그런 것도 겪어보고 진짜 인간의 그 희노애락의 약간 끝을 다 경험해본다. 그러면서 진짜 부모님한테도 더 잘하게 되는 것 같고 야, 나도 이런 자식이었겠구나. 그러니까 뭔가 이런 이제 생각들이 계속 있었어요. 이 뭔가 초저출산으로 가고 있는 사회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게 그렇게 힘들고 우울하고 막 축 처지는 일만은 아닌데 왜 그런 부분들만 자꾸 조명이 될까?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 현실이?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다가 책을 쓰려고 이제 착수를 했을 때 그럼 이걸 좀 어떻게 써야 될까에 대한 고민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편하게 내 얘기를 하는 것처럼 에세이를 쓸까? 아니면 여러 엄마 아빠들을 인터뷰해서 인터뷰집을 쓸까? 아니면 뭘 쓸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내가 이 포비아, 특히 청년들이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게 뭘까에 좀 중점을 두고 봤던 것 같아요. 그럼 이 친구들은 지금은 대부분 굉장히 어떤 본인에 대한 어떤 그 개발의 욕구도 크고 과거와 달리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도 많아졌고 하기 때문에 이 일을 육아를 하는 순간, 결혼하고 출산을 하는 순간 할 수 없게 된다라는 두려움이 상당히 크다는 걸 얘기를 하면서 느꼈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런 어떤 일과 어떤 학업과
가족과 본인들의 꿈을 찾아가는 그 상황에서 그 병행할 수 없게 하는 것들이 뭐냐. 그러니까 소위 우리 일가정 양립이라고 하는 것들. 그 큰 덩이가 좀 잘 마련이 되고 그 롤모델들이 많이 생겨야 이 친구들이 육아하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구나. 그럼 그렇게 무섭진 않지. 그 두려움이 많이 불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막 요새는 선택지화 됐어요, 정말. 그러니까 결혼과 출산이 의무가 아니고 한 요 정도 있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이 정도면은 이제는 이 결혼과 출산을 이길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한국 사회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하는 것을 되게 비슷하게 가야 하고, 기왕에 할 거면 또 잘해야 하고, 그런 거에 대한 인식들이 되게 크고, 그게 결혼에 있어서도 육아에 있어서도 되게 크다. 그래서 이걸 잘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라고 금세 포기해버리는 그런 마음들도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 육아나 출산에 대한 두려움의 한 축을 되게 크게 차지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와 또 더불어서 저출산이 많이 심해지다 보니까 어떤 뭐 미디어나 주변에서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또 더 공포감을 조성하는 막 그런 얘기들을 더 쓰고 더 많이 송출하고 하니까 와, 이걸 보면 볼수록 이제 안 그래도 무서웠는데 막 더 무서워지고, 이런 이제 큰 게 한 너댓 개들의 축이 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썼습니다. 지금 이게 다 자녀 정책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그 정책부터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녀 정책인 거죠. 자녀 정책으로 전체 틀을 봤을 때 한 자녀가 나오면 한 자녀만큼, 두 자녀가 나오면 두 자녀, 세 자녀, 네 자녀. 자녀가 늘어날 때마다 그 혜택도 같이 이렇게 늘어나는 점증적인 큰 틀에서 제도가 짜여져야지. 지금은 다자녀 기준이 2명 이상이니까 한 명을 낳았을 때 있을 때 2명으로 넘어가면 그 혜택이 적용되는 그런 식인 거예요. 근데 지금 2명 이상 낳는 가정이 아무리 줄어들고 있어도 절반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혜택이 수혜자가 많으면 혜택은 굉장히 얇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뭐 내가 가진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나눠줘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자녀 정책이라고 막 자잘하게 이것저것 있는 것 같은데 실상 그렇게 혜택이 많지 않아요. 저를 예로 들면 매달 뭐 요금 한 2만 원 정도, 각종 요금 2만 원 정도 할인되는 거랑 뭐 공영 주차장 할인되는 거랑 이런 정도예요. 아이가 5인 집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받는데 아이 2인 집도 100만 원을 받는다? 그럼 5인 집이 상대적으로 그 집 아이들이 손해를 보는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동복지 차원에서도 혜택이라는 거는 아이 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는 게 맞거든요. 지금처럼 하나에서 둘 갔는데 막상 둘 넘어갔더니 별 혜택도 없어? 하나인 사람들은 괜히 우리만 하나라고 못 받아? 그러니까 누구도 만족스럽지 않은 정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전반적으로 그냥 다 자녀 정책이라는 말을 없애고, 이제 다 자녀라는 것도 의미도 없어요. 둘 넘어가면 다 자녀라니. 그냥 자녀 정책인 거죠. 그 보편적인 틀로 다시 해서 모든 게 이제 그 아이 수가 늘어남에 따라 혜택이 점증하는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굉장히 층을 다층위적으로 세분화해서 좀 조사를 하고, 어떤 층위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부분이 필요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가 혹은 아이를 낳는가를 상세히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그냥 어떤 굉장히 단편적인 설문 혹은 뭐 굉장히 큰 덩이의 어떤 소득 뭐 조사 이런 걸로는 청년들의 상황을 파악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국가는 많은 뭐 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인구총조사나 여러 뭐 고용조사나 뭐 세대조사 같은 걸 통해서 그에 따른 대책이 좀 세밀하게 짜여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육아를 잘 하고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 상황에서 잘 하시는 모습들의 롤모델들이 많이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예를 들어 일터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이려면 일터가 이제 가족 복지적인 것들로 많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그리고 우리 막 계속 그 어떤 정상적인 출산과 결혼과 아이는 이렇게 키워야 돼라는 굉장히 정형화된 그 모델만 계속 보일 게 아니라 비혼 출산이랄지 혹은 여러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정말 다양한 가족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뭐 결혼을 안 한 가족, 다문화 가족, 뭐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낳은 가족, 아이 혼자 키우시는 가족, 이런 게 많이 늘어나면 육아는 저렇게도 다 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이제 모델들이 또 많이 생기고, 또 미디어에서도
뭐 그런 이제 솔루션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항상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는 답은 없는 프로나 뉴스들이 많아요. 저도 뭐 반성을 많이 합니다, 기자로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런 솔루션이 있고 이런 가족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많이 보여주고, 그래서 청년들이 이렇게 주변 둘러봤을 때 일터에서든 사회에서든 내 주변에서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선택지나 롤모델들이 많이 보일 때, 그러면 심리적인 문턱도 낮아질 거고 나도 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 거다. I can do it. 지금 인구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 거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이미 저출산으로 인구의 풀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젊은 인구의 향후 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육아의 모습과 어떤 우리 아이들이 향후 일하게 될 어떤 사회의 모습은 어떻게 바뀔까에 대한 얘기도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 정책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마치 그 뜨거운 물에 서서히 익어가는 개구리처럼 변화는 당장 나오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애가 그렇게 줄었는데도 사회는 돌아가는 대로 느껴질 수 있거든요. 마음을 놓을 일은 아니다. 굉장히 어느 순간 급격하게 젊은 친구들이 줄어들고 사회의 모습이 많이 바뀌는 순간이 올 거다. 그런 모습들 좀 구체적으로 그려서 얘기를 해주는 것들을 하고 싶고, 제가 이제 아이들이 중학생, 초등학생 되거든요. 이제 소위 다들 말하는 이제 엄마의 정보력과 할아버지의 재력과 뭐 아빠의 무관심이 필요한 근데 그 엄마들이 이제 많이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라고 다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 학령기에 들어가면 아이들 공부나 이런 게. 저는 아이들을 제가 단단하게 키워왔다고 생각하고, 그게 아이들이 어떤 공부나 다른 재능을 찾는 데 있어서 제가 충분한 조력자가 돼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내가 응원을 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게끔 조언을 하고 그래도 방향타 정도는 잡아주는 그런 엄마는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바쁜 와중에도 아이랑 웬만하면은 주말에는 항상 탐방 나들이 또 다니고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의 얘기를 많이 들어주려고 하거든요. 그런 엄마로서 계속 역할하고 싶고, 욕심일 수 있겠지만 이런 이제 그 직업적으로도 엄마로서도 어떤 많이 실수하지 않는 그런 워킹맘으로 계속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게 제 꿈입니다. 엄마가 니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래도 조금은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있거든? 니들의 미래 나쁜 방향이 아닌 좋은 방향으로 그래도 조금은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엄마 조금만 응원해주고 엄마도 너희에게 최선을 다할게. 화이팅!